보이는 골방 라디오 앙골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국제부 박수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역시 매우 당황스럽네요. 네, 부끄럽네요. 네. 저희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7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몇 주 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을 유지해주고 계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죠.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누추한 골방에서 벗어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소리 질러! 출세했어요. 저희가 미국 대선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건데요. JTBC 유튜브 채널에서 JTBC 뉴스 채널이죠. 네, 거기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1시 20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시 20분 화요일, 목요일 JTBC 뉴스 채널입니다. 네네. 무리수 던지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막말 좀 하자면 사실 이제까지 안골라 방송 좀 주먹구구 시기면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 혼자 연결하고 북치고 박치고 하느냐 사실 조금 너무 정신도 없었고 네.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게 됐는데 네. 이제 전문 인력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네, 맞아요. PD님 모시게 됐죠. 네. 네. 여기서 잠깐 눈물 흘리고 네. 저희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밤 네. 12시까지 쇼츠 만들고.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루하냐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뉴스룸 메인 앵커 출신의 이지은 기자. 이지은 기자가 앵커를 맡습니다. 너무 신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도 같이 하게 됐죠. 맞아요. 네. 심수미 기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간혹 김혜미 기자도 나올 겁니다. 맞아요. 김혜미 기자가 이제 언더커버로서 이제 활동할 예정인데 김혜미 기자 지금 참여해서 보고 있고요. 심수미 기자도 박수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채팅 참여자 6명이고요. 네, 김혜미 기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해. 여기 네.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새로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합을 맞춰갈 것이냐, 맞아요. 컨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를 반복한 끝에 부장의 지도 편달에 따라 아니요, 우리가 했지. 우리가 오늘 라이브 방송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 회사를 거죠. 더 다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식을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또 재밌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리스 캠프 쪽을 대변해서 네. 소식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왜 각각 왜 정해졌냐고 이거부터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각자의 이미지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대는 걸 보면 트럼프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해리스 지지자로서 좀 스마트한 면을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까 싶고요. 네, 똑똑한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이죠. 네. 트럼프는 이제 항상 이제 뻔뻔하게 한다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트럼프 지혜를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좀 그런 자세로 시작하면 안 되지. 본인의 의견과 같다고 생각하고. 네. 자, 여기서부터 처음 네. 시작부터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걸로. 네네네. 일단 싸우고 보는 것으로. 네. 아무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누가 이기냐 한번 보자고요. 네. 좋아요. 네. 자, 다음 순서 전달해 줘야죠. 순서 네 거야. 아니야. 네. 트럼프의 빙의 하신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내일부터 4일간 오는 2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여론조사 상승세를 저희가 올리고 있잖아요. 네. 바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도록 합니다. 네. 홍보 요원 나셨네요. 그러니까요. 볼거리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전현직 대통령 총출동합니다. 이 첫째 날에 바이든 대통령 나오고요. 두 번째 날에 오바마 부부 그리고 세 번째 날에 클린턴이 부통령 후보인 월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날에 이제 해리스가 짜잔 등장해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 대관식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 사실 또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을 과연 선언할 것이냐. 요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해리스 캠프의 공식 BGM 있잖아요. 비욘세의 프리덤 들어보셨죠? 네. 둥둥둥둥둥둥 계속 해주세요. 해리스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둥둥둥 비욘세가 났어. 아직까지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 전당대회 날에 공식 선언할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과연 이 전당대회에서 등장할 것이냐도 좀 팬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한데 현재 스위프트가 유럽 그 투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일 날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이 마지막인데 네. 일정을 따져보니까 이 전대 3, 4일 차에 그쯤에서 한번 참석할 시간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스위프트 쪽에서는 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미 스위프트의 팬인 스위프티가 이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스위프티 4 카밀라라는 지지 세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도 이제 나서서 할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일단 그 맞아, 일정 맞아. 자체가 굉장히 영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여론도 좀 반전이 되고 흐름을 타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대 기간에 예고된 대규모 반전 시위입니다. 이제 전대 기간에 맞춰서 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대규모 가자지구 반전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인데요. 전대 첫날과 마지막 날엔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 시위를 벌일 예정인데 이때 좀 시위에 참여한 신고 인원만 수만 명에 이른 상황이에요. 네. 사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시위 참가자들이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면하기도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리스 대관식 컨벤션 효과를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 시위로 기세가 좀 얼룩지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반전 시위가 한창이었던 1968년 이른바 반전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유혈 사태로까지 번진 피해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트럼프는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애리조나주 코치스 카운티 미국 남부에 있는 국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잘해야 돼.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누구? 뭐 아는 사람 구독을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네, 그죠? 네. 저희 소리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요 챕터를 하나 넘겼는데 요 좀 뒤죽박죽된 상황이어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네. 그냥 합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그 전체 펜타닐 알약의 절반 이상이 이 애리조나 국경을 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캠프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마약 우범 지역인 이 국경 지역에 가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국경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를 공언하고 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저는 애리조나 쪽에서도 이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왔는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리스를 비난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경 관리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짱이기 때문에 난 영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해리스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캠프가 성명을 내는데 국가 최악의 국경 위기를 불러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는 실패한 국경 차르라 그랬어요. 차르 황제인데 지금 소리 아주 잘 나온다고 밀크 카라멜님 말씀해 주셨고요. 장르만 여의도님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구독자 수 많은 채널에서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그러니까 우리 응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 그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난립하고 마약 카르텔의 뭐 밀매도 많아지고 이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중독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아, 자꾸 네. 댓글 읽고 웃지 마요. 지금 평일 오전 진짜 11시 얘기하고 역시 장르만 있잖아. 열리도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바이든이든 뭐 해리스든 그 바이든 행정부 책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국경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이 책임은 공동 책임인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차이는 없다는 거고 네. 그 어제 유세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네. 그 해리스를 향해서 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겁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반응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하건대 네. 분명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이제 나한테 겁쟁이? 나는 오히려 영웅인데? 나는 이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용맹하고 난 스마트해. 이게 트럼프 입장이라서 우리 트럼프는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해왔던 거에 그 연장선에서 네. 이렇게 국경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해리 소연 트럼프의 입장이 조금 갈리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그 개인의 의견과는 무관하지만 아무튼 트럼프와 해리스는 좀 더 다르죠. 자극해 주세요. 뭐 막말 트럼.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어쨌든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근데 해리 소연, 해리스 좀 알아요? 해리스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렇지 지금 인지도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시계 남은 시간을 좀 따져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전당대회 또 남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지도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더 높을지 몰라도 시계의 방향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슈 나는 네. 이걸 또 말해주고 싶어. 네. 후보자를 찍을 때 네. 이제 트럼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 트럼지가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아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알아. 겪어봤어. 그런 후보를 뽑을 것이냐. 난 잘 모르지만 미스테리한 후보군 같아. 그 후보를 뽑을 것이냐. 둘 중에 어떤 후보를 뽑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지금 약하다는 자. 뭐 약점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자, 미국의 이제 해리스 측의 좀 주장입니다. CBS랑 그 ABC랑 입소스에서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지도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해결해 줄 사람 오히려 트럼프처럼 부동산 정책으로 한번 쫙 대차게 이렇게 올라서 봤던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시기 경제난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수치를 조금 이렇게 개선시켜줬던 그 트럼프의 그런 대통령 전력 이런 걸 보지 지금 어쨌든 미국 경제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악이라는 게 네. 저 식료품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인정하십니까? 경제 실책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 가면 놀러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햄버거잖아요. 네. 저도 못 먹어봤지만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네. 햄버거와 콜라, 감튀의 가격이 합쳐서 이 네. 세트 가격이 네. 10.45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차지하면 14,000원 정도인데 네. 이게 이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9.5% 무려 10%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가격 얼마예요? 17,000원입니다. 음. 햄버거 가격 하나. 17,000원? 네. 감자튀김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세트가 17,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네. 그러니까 뭐 식료품이며 집값이며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 상승도가 굉장히 거센데 이번 대선판을 좌우할 핵심으로 이 경제, 물가 상승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캠프에서 주요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 정책을 해리스 캠프는 해리스 캠프는 죄송해요. 음. 우리 해리스 캠프 네. 이미 빙의했네. 네. 우리 해리스 캠프는 경제 정책을 기회의 경제로 이름 붙였습니다. Opportunity Economy래요. 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중산 측의 경제적 나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어서 좀 당황했어. 네. 아니 발음 좋아서.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해서 중산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바로 이 해리스 캠프 측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높아진 집값 이렇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할 때요. 저희가 최대 25,000달러, 약 3,400만 원을 통 크게 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뭐 때문이죠?
수요가 저는 솔직히 부족해서이죠. 트럼프제가만이 아니라 이런 어. 정책 싫어해요. 왜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보탬이 되느냐? 아 뭐. 네. 집값을 전체적으로 안 주는 잡아야지. 것보단 낫지. 안 주는 것보단 네. 낫잖아요. 자, 네. 수요가 부족해서잖아요. 이제 네. 주택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 이 첫 포퓰리즘. 번째 임기 중에 네. 300만 호를 새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에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 엄벌하겠습니다. 5년 동안 30% 가까이나 이 식료품 비용이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은 같은데 이제 중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품질을 좀 낮춰서 그 장난질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죄다 잡아다가 수사로서 죄다 잡아다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가지 씌우는 기업들 수사에서 엄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뽑겠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거기도 맞아. 네, 역시 또 수사로 다르죠? 해결하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듣자 하니 그 해리스, 그 트럼프 빙의한 입장에서는 웃음만 해픈 게 아니라 정책도 해프다. 뭐야, 트럼프 지혜는 바로 인신공격 라고, 들어가는 건가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아니, 아무튼 이런 정책이야말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포퓰리즘 아니겠어요? 돈 3,400만 원 이걸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를 경기를 부양할 정책을 생각해야지. 당장 3,400만 원 주면 그 세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결국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인기 영합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련했으면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경제 자문을 맡았던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단점만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수사하겠다라고 한 그 이제 바가지 엄벌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정책이 왜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비슷한 정책이 그 코로나19 확산 때 그 일부 주에 도입이 됐었대요. 네. 그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뭐 잘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이제 구매하게 됐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싼 물건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재를 구입하는 걸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물건값이 높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최고의 정책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고도 한참 웃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 그 자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나마 희망은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그 대부분 수사에 그친다.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 네. 이렇게 이 현실화할 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고 현실화할 노력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했어요. 이 정책 자체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거죠. 너무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하다고?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이런 공약 내놨을까요? 안 내놨어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아니 미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진 않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정책을 내놓을 바에는 네. 바이든 정부의 실정을 인정하는 게 나았을 정도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네. 산산조각난 미국 경제를 네.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나타나신 이 출마하신 트럼프 경제 정책 과연 뭐가 있냐 봤더니 이쪽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아요. 아니 뾰족한 수. 과거로 뾰족해. 돌아가겠다는 그런 정책뿐인데 미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요. 그러니까 뭐 규제 제한은 뭐 다 없애서 네.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뒷걸음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전기차도 내리기 위해 아니, 기후 위기 대책이 따로 내리기 위해 있어요. 수백만 네네.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와, 나 이거 보면서 진짜 트럼프다운 정책이다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정책을 낼 수 있지? 이걸 좀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고요.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네. 뭐 이거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이거 뭐 중국산 제품 좀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수입품에 대한 관세 20% 올리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를 올리는 그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공약 모두 이제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포퓰리즘 성향이 짙다 이런 뭐 평가가 본인 그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그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런 정책에? 몰라. 아까 그 한 사람당 3,400만 원씩 주면 대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 캠프의 경우에 주요 경제 공약은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늘릴 거라고 추정을 했대요. 그리고 조금 더 많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그 세액 공제와 주택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더 해리스 캠프는 더 많이 든다. 뭐 어차피 양측 모두 네. 돈 많이 든다. 네, 엄청나다. 천문학적이죠. 네. 결국 두 후보의 공약에 모두 수조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서 되레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낙태버스 문제 한번 또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준비한 시간이 원고가 많긴 해요. 22분 지금 넘어갔는데 아직 또 원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낙태버스 문제가 얘기되고 있죠. 낙태버스가 뭐예요? 이 낙태버스 자체가 그 비영리 단체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곳이 그 이동식 건강 클리닉을 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버스인데 이 버스가 어디 나타났냐? 그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아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리는 그 곳에 이 버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버스냐면 그 약물을 통한 임신 중절, 무료 정관 수술 같은 걸 제공하는 버스래요. 네, 좀 이제 좀 약물 같은 것도 그냥 막 주고 막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낙태 찬성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유세하는 곳에 와서 뭐 낙태 찬성 운동도 하고 이러한 버스도 운영을 한다. 뭐 이러한 것 같은데 뭐 해리스가 낙태 찬성론을 계속해서 펴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남부 지역을 의미하는 이 선벨트, 태양이 쫙 비치는 이 선벨트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네바나 등 10개 주에서도 이 대선하면서 낙태권 찬반 주민투표도 그 시기에 열리나 봐요. 네네. 해리스의 우호적인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와서 그 김에 해리스한테 한 표도 찍고 이 낙태권 찬반 주민 투표에도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바라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트럼프는 이제 자기한테 위얼드라고 했잖아요. 해리스가 이상하다고 한 그런 해리스 쪽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약물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나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낙태 반대 단체도 언론에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죽음의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좀 끔찍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좀 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네. 뭐 그러니까. 여튼 트럼프 2기 전략이 담겨 있다던 프로젝트 2025에 낙태 얘기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FDA가 낙태 시술의 전반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아닌데 뭐 이렇게 되면 뭐 진짜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불리해지는 그런 정책 아니에요? 네네. 그 미페프리스톤이 그 약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근데 프로젝트 2025와 연결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기랑은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얘기를 할 때 프로젝트 2025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문서 핵심 관계자가 뭐 트럼프가 자기를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똑똑하지 않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더 똑똑하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주장은 그러니까 낙태권에 있어서는 되게 선명한 게 뭐냐면 트럼프는 생명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식권을 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화당은 항상 생명의 기적편에 서야 된다. 생명이 중요하다. 부모와 그들의 아름다운 아기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고 그리고 결국 이걸 실행할지 말지는 각 주의 결정에 맡기자. 이게 트럼프 입장인 거예요. 네. 트럼프가 낙태 금지를 밀어붙이고 생명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해리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 해리스 캠프의 전략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박빙으로 흘러가게 되면 중요한 게 바로 중도층이잖아요. 누가 중도층의 이 캐스팅 보트를 쥐어가느냐인데 특히 외신들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요.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나올수록 중도층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다. 해리스한테 총총총총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로우키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는 연방 대법원에 맡게 하고 각 주에서 알아서 하자.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낙태 이 문제 자체를 처음보다는 물러섰죠. 그렇죠. 이 낙태 문제 자체도 약간 해리스는 막 키우고 싶어하고 트럼프는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요. 네. 그 얼마 전에 냉동 배아 판결도 있었잖아요. 네. 시험관 배아도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 가뜩이나 이 판결이 난 엘라베마주는 극단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산부인과 시설도 부족해서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냉동배아 판결까지 겹치면서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보는 그렇게 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외신들은 짚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리스는 아예 전 연방 차원에서 낙태 금지를 막겠다.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주에 낙태 금지를 합법하겠다.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바이든 맞아요. 대통령처럼 모든 주에 생식의 자유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라고 예전에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뭐 2주 합법화된 합법한 땐 주로 가서 수술을 받는 그런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진짜 법 집행기관이 여성의 그런 낙태 전력, 의료 기록을 그렇게 수집하는 게 있었나 보죠. 이제 뭔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해리스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접근법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 이제 그 각 주별로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이게 뭔가 전 그 법으로 미국의 법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게 맞느냐, 금지하거나 합법화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인 거고. 트럼프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한 그 판결이 되게 유명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있대요. 그거를 뒤집는 판결이 2022년도에 있었대요. 근데 그 뒤집는 판결을 한 그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낙태권을 트럼프가 이렇게 임명한 그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막 부각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트럼프는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에 그 해리스가 과연 이 낙태 문제를 이렇게 막 부풀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해리스는 이제 앞으로 그 이런 생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찝었어요. 네. 네. 오늘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회수가 이미 45를 찍었고요. 놀랍습니다. 그래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도 7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 이제 우리 언제부터 방송하는지 말씀 안 드렸다. 9월 3일부터 저희 첫 방이 시작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9월 3일부터 9월 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시 20분에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명도 정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좀 조마조마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한데 누가 베껴갈까봐. 맞아 베껴가는 거 아니야?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 한번 연습 방송을 위해서 안골라 방송 다시 한번 킬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때는 진행자도 있을 거예요. 맞다. 그 그때도 진행자가 이제 있을 진행자 거예요. 이지은 이제 기자가 이지은 선배가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장르만 여의도님 지금까지 방송 봐주셨네요. 진짜? 와 대박. 맞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어서 저희 방송 미국 대선 방송 뜨뜨 아직 이름은 밝혀드리지 못했지만 방송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 시간 6시고요. 네.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저희도 안전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